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만 먹고 매일 좋은 사람만 만나고 매일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린다면 어떨까요?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귀찮은 일들입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어봐야 맛있는 음식의 진가를 알 수 있고요. 이상한 사람을 또 만나봐야 좋은 사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귀찮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소중해지기 위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1시간 꽉 채워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도 짚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도 빠르게 달려볼게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진단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궁금한 점과 함께 또 매수 문의도 환영이니까 그 어떤 것이든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해주시는 또 많은 분들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서당계 1년차님 오셨고요.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 안 와 전화라고 하셨는데 오늘 한번 전화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떤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뚠뚠이님도 잘 오셨어요. 준호님께서 술술 잘 풀리면 땡큐죠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종목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좀 계속해서 매일매일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또 종목이 또 하락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귀찮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것들을 또 소중한 시간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들 저희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충현 님도 오셨고요. 그래기래님 오셨네요. 출석했다 그래요 라면서 함께 해주셨고 반고흐 달리 님께서도 출석 체크와 함께 또 종목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지금부터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 올려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는 오늘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우리 시장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오늘장 보고는 워낙에 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살짝이라도 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악재들이 지금 이제 대두가 좀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이제 유럽, 러시아, 애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늘 한꺼번에 좀 밀려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유럽 쪽에는 영국은 유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참. 기분 나빠하니까. 영국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제 들어가면서 파운드가 급락을 했고 유럽 쪽도 뭐 이제 괴를 같이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유로화도 같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러시아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터졌는데 하나는 이제 가스관을 러시아가 일부러 파괴한 거 아니냐, 해적 가스관을. 그 부분하고 그리고 핵을 지금 사용을 할까 말까 막 이런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핵 문제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쪽에 정찰기 띄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더 크게 했던 것 같고요. 또 애플이 추가 좀 증산 계획을 철회를 했죠. 아마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애플 공장이 지금 철수를 하니까 그럼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애플에 대한 충성도들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데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산 계획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들도 많이 빠지고
또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좀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불안들이 지금 이제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오늘 이제 추가 하락을 했고 더해가지고 사실 어제 이제 종가 부근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젯밤에 미국 시장 올라갈 줄 알고 어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들도 오늘 같이 쏟아지면서 낙폭이 상당히 좀 커진 걸로 분석이 좀 됩니다. 네, 정말 그동안 시장이 가지고 있던 악재들이 그 어느 것 하나 해결이 된 건 없는데 여기에 또 악재들이 더해지면서 공포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록들을, 반갑지 않은 기록들을 계속 써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힘든 시장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하락의 바닥은 어디일까? 많은 분들이 또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실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 또 잠시 후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은 시장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지금부터 또 빠르게 출발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꿀팁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련님 오셨군요. 오늘 머리 양쪽으로 다 내렸다라고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데 오늘 오랜만에 양쪽 다 내렸는데 조금 지금 더워서 조만간 뒤로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보라맨커님 머리에 뽕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뽕이 잘 세워졌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벙벙님 조금 늦었네요. 저도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출석 체크 또 타이밍 잘 맞추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님 힘든 하루였어요 라면서 해주셨는데 모두가 그러셨을 거고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잘 버텨봐야죠.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도망가거나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내 종목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반고흐 달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입니다. 비중은 15% 가지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오늘장에서 그래도 빨간불 잘 유지해준 정말 귀한 종목이거든요. 오늘 1%대 상승을 했고요. 11,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어느 정도 좀 채워가고 계신 상황이에요. 계속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도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롯데관광개발 뭐 지금은 이제 보유를 하셔야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파라다이스도 파라다이스가 어제 이제 반등이 나고 오늘 살짝 뭐 죽긴 했지만 파라다이스와 관련한 카지노 고객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이제 슬슬 좀 올라오고 있죠. 롯데관광개발도 물론 이제 호텔업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드림타워 쪽에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그 제주도 카지노 쪽에 VIP 모객이 제일 이제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는 국내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인천공항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VIP 모객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제주 노선이 지금 회복이 조금 생각보다 좀 느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롯데관광개발 주가가 지금 많이 치고 못 올라오는데 뭐 이건 시간 문제일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여행 부분은 제한이 지금 풀리는 분위기고 또 이제 뭐 제주도 노선도 뭐 계속해서 좀 지연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카지노 쪽도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좀 될 거고 호텔 쪽은 뭐 지금 좀 살아나는 분위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2분기 실적에서 크게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다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셔야 되고 단지 이제 지금 15,000원 단이 딱 그 매물대예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매물대이기 때문에 14,000원, 15,000원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좀 시장 점검 좀 하시면서 종목 점검도 한번 좀 받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보유하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이 회복에 대한 부분이 살짝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고요. 보유 의견 함께 드리면서 14,000원 이상에서 다시 한번 시장 점검과 함께 다시 한번 전략 짜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출발을 했고요. 여러분들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또 그에 맞게 또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네, 많이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잘 버텨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종목, 네. 저희가 종목 상담 통해서 조금 더 힘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세아 베스틸 지주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번 달에 한 것 같아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네, 네. 아, 그래도 좀 이 시장에서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이번 주 워낙에 시장이 또 흔들리면서 이 종목도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주. 그러니까요. 이게 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들고 가도 들려나. 겁난 소리들만 하니까 TV 보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나. 알겠습니다. 점점 더 손실이 커질까봐 이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비중도 30% 가지고 계시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잘 빠르게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네.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종목보다는 좀 시장 걱정이 크시죠? 네네, 정신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돌리면은 첫 번째는 그 시장이 돌리면은 이 종목도 같이 돌려가지고 올라올까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시장이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일단 시장이 어디서 바닥이 나올지 모르지만 반등이 나올 거는 분명해요. 단지 이제 그 시기하고 그리고 하락폭 앞으로의 조정폭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세아베스틸도 여기서 추가 하락이 뭐 시장 안 좋으면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어요. 예, 그래서 추가 하락은 어쨌든 그 시장 안 좋으면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올까 그리고 반등이 빠르게 나올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아베스틸은 지금 특수강 쪽 하고 있는데 특수강이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하면은 쓰임새가 주로 이제 원전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발전소 부분이라든가 또 저기 뭐죠? 그 풍력이라든가 이런 단지에도 쓰여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중동 쪽으로 납품이 크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에 우리나라하고 사우디하고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 뭐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도 네, 그래서 샀어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나올 거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추가 하락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다려야 될 시점인가 시장 반등이 아니면은 여기서 일단 탈출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 될 시점인가 이걸 따져본다면 저는 좀 기다려야 될 시점으로 지금은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손절은 좀 늦었죠. 손절을 할 필요는 그러니까 손절하더라도 전체 손절은 아니고 비중 축소 정도일 텐데 네.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뭐 늦었다 표현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네, 빠른 대응은 지금 안 하셨으니까 저는 시장 반등이 이번 주 다음 주에 바닥을 좀 그리고 10월 달 저는 이제 10월 달에 우리 시장 만기일 이후로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좀 참아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예, 이 종목은 종목 자체 내용이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하락은 나오더라도 예, 힘은 좀 들더라도 참아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2만 원 땅까지는 일단 올라갈 겁니다.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이고 11월 달에 사우디 정상회담권 타면서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비중 줄이지 말고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비중이 지금 30%시라서 지금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제 의견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한 달, 두 달 뒤에 보면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본전까지의 상승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좀 용기가 나네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계속 네, 응원할 감사합니다. 테니까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세아베스틸 지주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까지 저희가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 전해드립니다. 또 이렇게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응원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정보와 함께 힘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 환영하고 있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혜령님 오셨군요. 남극곰님도 오늘도 활발하게 이야기 함께 나눠주고 계시고 준호님께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응원하면 손절하기가 힘들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손절하는데도 이 두 주먹 불끈 쥐는 이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내줘야 되는 종목은 잘 보내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라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한번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려님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렇게나 아픈 청춘이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청춘을 아름답게 한번 잘 마무리하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준호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노신소재? 에코프로비엠부터 살펴볼까요? 박충현님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10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일 손실이 적은 종목입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3% 정도 하락이었고요. 92,100원입니다. 제일 손실이 적어요 라고 말씀 주신 건 아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손실이다 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가운데 지금 손실이 제일 적은 종목을 내가 얘를 잘 또 어떻게 대응을 해서 손실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계속 내려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에코프로비엠은 뭐 이제 종목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 올라갈 종목이긴 한데 근데 매수를 요번에 하신 것 같은데 한 번에 30% 들어가신 게 조금 아쉽네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특히나 이제 요번에 에코프로비엠은 사신 이후에 10만 원 단을 깨면서 저점이 또 깨졌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일단은 대응의 원칙이죠. 9만 원 단이 지금 안 깨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신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변동성이 큰 쪽이 어디냐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지수 관련주 중에서는 이쪽에 그 2차전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들락날락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 자주 빈번하게 하는 쪽이 2차전지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엄청나게 이제 이런 쪽이죠. 그래서 만약 시장 하락이 있게 되면은 이런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전지 대형주들은 추가 하락은 뭐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 단 대응이 좀 안 됐기 때문에 9만 원 단에서는 한번 좀 대응을 하세요. 다 팔자는 아니고요. 9만 원 단 깨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한 절반 정도 30%시니까 비중 좀 줄여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뭐 5일선 정도 회복을 하면은 그때 다시 비중을 또 이제 넣고 하는 형태로 좀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제일 좋고요. 나는 손실 정말 못하겠다. 나는 그냥 들고 할란다. 그러면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뭐 내년도 뭐 1분기 정도 오게 되면은 뭐 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뭐 13만 원 또 올라가는 또 금방일 거라서 충분히 또 올라가 있을 종목이죠. 지금 이제 단가 지금 하락에 대한 그 우려감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양극재 쪽에.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우려감이 이제 4분기 때가 피크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단가는 내년부터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은 에코프로비엠의 단기 모멘텀은 지금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직 미국 증서를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미국 증서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LNF도 그 추진 중이잖아요. 지난번에 하려다가 신청했다가 지금 빠꾸 맞았잖아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국 증설에 대한 발표라든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게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은 거의 있다. 그리고 반등은 거의 확실하게 나온다. 단지 추가 하락 폭과 뭐 오늘 같은 얘기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추가 하락 폭과 그다음 반등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조금 한다면은 9만 원 단 대응 절반 정도 매도 해놓고 나서 네. 나중에 비중 다시 또 넣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튼튼한 종목이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과 함께 여러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어서요.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염두를 해둬야 하고요. 만약에 9만 원이 깨진다면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13만 원 선까지도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대륙님 오셨네요. 저 또 왔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저희 YG엔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벙벙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51,800원에 8%인데요. 언제 물타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죠. 8%대 하락이었고요. 45,200원입니다. 아니 저 블랙핑크 완전 팬이거든요. 네. 블랙핑크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리포트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시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YG엔터의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물타기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어떻게 체크하실까요? 네, 블랙핑크가 앨범을 내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앨범 발매 전에 올라갔다가 아마 재료 노출성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근데 블랙핑크의 공연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YG엔터는 사실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해도 되는 종목인데, 단지 이제 지금 이제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YG엔터 빠지면서 나오는 핑계 정도인데, 지금 YG엔터에 이제 그 트레저라는 그룹이 있죠. 원래 네. 9월달, 10월달에 뭔가 좀 이렇게 컴백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늦어졌어요. 지금 앨범 발매가 이제 11월달로 늦춰지면서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뭐 어쨌든 이제 이래 됐든 저래 됐든 YG엔터는 블랙핑크 활동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엊그제 보니까 뭐 이제 빌보드 200에도 그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서는 최초로 들어갔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그 글로벌 투어가 시작이 되면은 공연은 거의 이제 매진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 얘기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8%시기 때문에 모아가시는 구간이에요. 뭐 잘하신 것 같고, 물타기는 언제 하시냐면요. 어제 이제 5일선 회복이 되려다가 사실 5일선에 걸쳐만 놓고 회복이 뚜렷하게 안 된 거예요. 5일선이 종가상으로 안착이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8% 정도, 15% 정도 만드시면 돼요. 그때 물타기 하시면 되고, 이 종목은 뭐 지금 이제 그 모아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전저점 깨든 안 깨든 그런 거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요. 5일선 회복을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좀 노려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체크를 해드렸네요. 지금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고요. 5일선 회복하는 시점이 타이밍입니다. 현재 5일선 회복 한 48,00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지금 바닥 잡고 또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 회복하는 구간에서 조금 더 모아가시면서 수익도 한번 같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벙벙님께서 신기 전문가님 상담 감사합니다라는 또 피드백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응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이 그에 대한 꿀팁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좌 보면 요즘 한숨만 나오잖아요. 그 한숨 사이에서 조금 더 빛을 작은 구멍이라도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벌자님 오셨고요. 선유 아일랜드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하늘이님 지각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오셨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아까 잠깐 지나갔던 나노신소재입니다. 준호님의 종목이고요. 86,6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4% 가지고 계세요. 가는 종목이 가는 장 같아서 잡았는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십니다. 아마 오늘 장에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 오늘 7% 하락하면서 86,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어제 조금 빨간불을 반갑게 보여줬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납을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나노신소재는 니나노신소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앞으로도 이 시장에 대한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지 전략 어떻게 짤까요? 뭐 4% 들어가신 거 보니까 또 모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할 만한 종목이에요. 나노신소재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CNT 도전제가 있는데 LG화학이 지금 CNT를 만들어요. 그 이제 그 2차 전지 응급제에 쓰이는 이제 재료인데 그 CNT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이제 나노신소재가 만드는 CNT 도전제예요. 네. LG화학이 지금 CNT를 만드는 양을 증산 계획을 엄청 많이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뭐 CNT는 도전제는 뭐 엄청나게 지금 팔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뭐 실적도 뭐 지금 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상반기만 작년에 영업이익이 57억인데 상반기만 지금 84억 했으니까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죠. 아마 그 2024년도 5년도까지도 실적이 계속 성장할 걸로 보기 때문에 성장주예요. 10만 원 넘기가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예요. 10만 원이라는 5개 공짜 붙은 데를 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번 트라이를 했다가 막혔죠. 요번에 트라이 하면 뚫릴 확률이 상당히 좀 크다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는 구간에서 분명히 좀 모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이 분할 매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5일선을 한번 탈 때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5일선 탈면 사고 오늘처럼 빠지잖아요. 빠지면 기다렸다가 밑으로 더 내려왔다 탈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다시 또 탈 수도 있고. 그래서 5일선 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냥 그 방법 쓰시면은 제일 좋고 뭐 시장 안 좋으면 더 빠지겠죠. 더 빠지면은 빠졌다가 또 5일선 타는 때가 또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모아서 가시고 제 생각에 요번에 10만 원 단 도전이 나오면은 한번 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원 뚫을 때까지 한번 이 종목은 조금씩 모아가지고 좀 길게 10만 원 뚫는 거를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 기다려볼 종목이다. 말씀드릴게요. 네. 모아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또 실적이 이 나노신소재의 성장력과 또 기술력을 증명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할 매수하는 가장 좋은 꿀팁도 드렸죠. 5일선을 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계속 모아 가시다가 이제 시장과 함께 이 종목 반등 강하게 나온다면 10만 원을 또 뚫어줄 수 있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가 SOS가 왔습니다. 여러분 전화 주세요 라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다고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 SOS가 왔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접수하시면 조금 더 종목 상담 당첨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 전화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무겁게 보냈습니다. 아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화 주시고 또 이렇게 꿀팁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다행인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 마이크로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6,600원에 한 20% 됩니다. 16,600원에 20%. 오랫동안 좀 마음고생하셨겠어요? 예, 근데 네. 진짜 걱정이 되는데요. 이 주식이 왜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지 이걸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네. 어디까지 더 내려가야 또 참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 전략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기다려봐도 될까요?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어떤 부분 보시고? 그냥 뭐 삼성전자에서 뭐 이렇게 나와갖고 뭐 거래를 삼성전자하고 하고 뭐 좀 그래서 믿을만한 것 같아서 샀거든요. 예. 일단 그 하나 마이크로는 뭐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그 삼성이랑 거래하고 있고 회사가 좋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좋으면은 이 회사는 굉장히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이런 말씀 들으셨나요? 예, 그런 말씀을 이제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들어서 제가 예. 그래서 예. 반도체가 지금 안 좋다는데 좀 기다려보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기다려보면은 매수가까지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 문제가 없다면 기다려봐야 되나. 그 이게 기간은 궁금해서. 충분하시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고 지금 시장이 이런 반도체라든가 IT 쪽, 전기차라든가 B2차전지라든가 이런 쪽에는 시장 빠지면은 제일 먼저 빠지는 쪽이 이제 그런 쪽입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그쪽에 또 이제 제일 먼저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고, 단지 이제 반도체 쪽은 내년도 1분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그렇게 뷰가 좋지 않아요. 내년도 1분기가 바닥으로 2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특히 이제 메모리 업황이 좀 반등할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년도 1분기 바닥론이 대두된다면은 그러면은 잘하면은 주가는 이번 4분기가 거의 바닥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는 그런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면은 올라갈 종목이냐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종목이에요. 하나 마이크로는 올라갈 종목이고 그 기간 충분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실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 마이크로는 뭐 다른 대응 필요 없이 들고 계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단지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아야 되고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그 9,000원을 깰 수도 있다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되 나는 이제는 가격이고 뭐고 볼 거 없이 본전가까지 나는 그냥 기다리겠다 이런 전략이시라면은 내년도 6월 달 정도 늦어도 내년도 아마 4월에서 6월 사이에 제 생각에는 본전가 이상 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기간만 충분하시다면 지금 뭐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4분기쯤 이렇게 보고 내년 1분기나 그때쯤 물을 타면 될까요? 그러니까 물 타는 시점이 참 힘든 게 반도체 부분은 지금 그 전망이 막 엇갈리고 있어요.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좀 어느 정도 확실해질 때 물을 타야 되는데 그건 조금 더 지켜보세요. 언제 물을 타야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보시고요. 지금 뭐 4분기다, 1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그런 시황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기간이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지금은 좀 버틸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꼭 그날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을 할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마이크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또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도 그렇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언젠가는 올라올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정말 그게 불확실해서 참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진짜 그 반등의 시간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기를 같이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준호님께서 전화번호 말하다가 보람님 집 전화번호 얘기하실까봐 걱정 중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이 전화번호를 말하잖아요. 이제 이게 제 번호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여러분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저와 또 신기수 전문가님과 또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와 즐거운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유튜브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반가운 전화가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네.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 힘내서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도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지홀딩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5,450원, 네. 20%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또 워낙에 시장도 안 좋으니까요.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는 한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제가 그냥 계속,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까지는 안 오더라도 네.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있는데 계속 빠지길래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버려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오늘도 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4개월? 4개월, 5월 달에 요때 이제 네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점에 매수를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도대체 언제까지 빠질까? 내가 손실을 좀 줄여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루라도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손절 치는 게 나을 건지.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의 미래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그 우크라이나 관련주잖아요. 네네. 예, 사료주인데 지금 손절해야 될 시기를 계속 놓치셨네요. 네. 그렇죠? 아니, 하려고 하다가 예. 계속 또 이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절이 이까지 그런 거예요. 예. 4,500원 깨질 때도 손절하셨어야 되고 4,000원 깨질 때도 손절하셨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손절 라인을 계속 깨면서 내려왔고요. 지금 이제 사료주들이 지금 요즘에 보면은 한일 사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사료 보면 한일 사료는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잖아요. 내려왔다가 근데 보면 이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테마 전체의 어떤 그 테마 모멘텀이 좀 사라지면서 1등주 외에 다른 3등주, 4등주들은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테마주들은 1등주가 제일 늦게 빠지고 제일 먼저 오르고 3, 4등주들은 제일 늦게 오르고 제일 적게 오르고 먼저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종목이 참 힘든 게 뭐냐면은 나중에 한번 오르지 않을까? 테마주인데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절할래도 참 이제 힘들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한 번 정도 또 뭐 이제 막 세력이라는 단어 쓰면 또 세력들이 여기까지 빠졌는데 한 번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면은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예. 그래서 참 대응하기 힘든 게 이제 이런 종목이고 이지홀딩스 이제 이렇게 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지금 2,165원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또 만 두세 달 만에 9,200원까지 또 올라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막 기대감을 또 이제 못 버리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투자 철학이고 투자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제 철학상으로는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를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빠졌는데 도대체 가령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디까지 나올지를 우리가 예상하기가 힘들고
또 횡보를 하게 된다면 모멘텀이 다시 붙을 때까지 과연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알 수가 없고, 이런 종목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다른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기회 손실이 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제 스타일, 제 철학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테마주인데 모멘텀이 빠지면서 빠진다 이러면 저는 그냥 손절을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예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종목 손절을 하시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다른 종목을 잡아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셔가지고 그 반등을 노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좀 아프시겠지만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나요?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빠지고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좋은 종목들도 다 같이 빠지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이 종목 당연히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더 먼저 반등이 나올까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 먼저 반등이 나올 종목을 고르는 게 우리 바람이지만 그보다는 그 전에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꼭 반등이 나올 종목. 꼭 반등이 나올 종목들 중에서 먼저 반등이 나올 종목. 이렇게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지홀딩스는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꼭 반등이 나올 건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반등이 나올 기간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이런 데도 제가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홀딩스와 관련해서는 손절 의견을 드리고 꼭 반등이 나올 종목들을 보고 계셨다가 그 돈으로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주를 올라가기에는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래서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좀 네. 그래도 시청자님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이제는 좀 손절의 용기를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많이 속상하시고 좀 힘이 빠지실 텐데 분명히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종목들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또 함께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은 거죠. 손절 치고. 거기에 대한 잠깐의 힌트도 드릴까요? 지금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사기보다는? 제 방송 보셨으면은 계속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달째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바닥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강의도 해드리니까요. 네, 확인해 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지홀딩스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시장도 이렇게 빠지고 종목도 많이 빠지다 보면 어쩔 줄을 몰라서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 종목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종목 중에도 어쩌지 못하는 종목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시장에서 물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좀 미리 잡을 수 있는 종목도 있지 않을까?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도 계실 텐데요. 매수 문의도 함께 올려주시고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대박벌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 문의입니다. 현대로템 이제 25,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현대로템도 굉장히 잘 올라갔던, 특히나 너무나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32,000원대까지 찍고 지금은 조정이 나오면서 25,000원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요 가격대를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분할 매수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타이밍 괜찮은가요? 뭐 타이밍은 지금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단지 이제 분할 매수는 분명히 가능한 종목이죠. 방산주들은 지금 성장성이 이제 실적 성장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지금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뭐 K2전차 같은 경우에 폴란드 쪽으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 전체의 움직임, 제가 방산주는 딱 4종목 보자고 그랬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또 항공우주.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 4종목 보자고 그랬는데 그 4종목은 다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박스권 움직임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뭐 3만 원단 살짝 넘었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왔다 갔다 올라갔다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지금 타진하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 분할 매수와 관련된 아까도 이제 분할 매수와 관련된 그 제일 쉬운 방법 말씀드렸죠. 5일선 타면 한 번씩 사는 거. 현대로템도 어디서 5일선 탈지 모르지만 5일선 한번 타면은 한번 들어가고 또 깨졌다 또 타면 또 한번 들어가고 또 깨졌다 또 타면 또 한번 들어가고 한 3번 정도 그렇게 사시면은 그러면 이제 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 시장이 빠지면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빠지는 구간에서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고 떨어지다가 5일선 회복이 되면 한번 사고 그러면 좀 밑에서 내가 샀을 때 바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좀 그거 놓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 3번 정도 매수하신다 생각하시면은 뭐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들 다들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진단을 해드렸어요. 5일선 탈 때 매수 전략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빛이 나는 솔로님께서 올려주신 지하이텍 살펴보겠습니다. 3,424원 매수가고요. 25% 가지고 계시는데 많이 빠져서 내일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편입해봤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셨어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시장이 워낙에 지금 예상을 뛰어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이 종목 거의 5,000원대에서 진짜 이 짧은 기간 안에 3,0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내일 올라갈 건 어떻게 아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죠. 네. 네, 뭐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61선을 또 깼네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이제 추가 하락이 가능하고 지금 시장이 지금 뭐 굉장한 변동성에 있기 때문에 뭐 바닥권인 건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매수하셨으면은 좀 흔들리더라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지금 시장에서 지금 25% 한 번에 들어가셨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실 때 어떤 종목이라도 매수를 굳이 하시려면 저는 이제 현재까지 지금 관망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굳이 매수를 하시려면은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 지금은 뭐 사셨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끝난 형태로 봐도 종가 저가로 끝났고 더 빠질 것 같긴 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25% 치면 약간 좀 부담이 돼요. 2,950원 정도 깨지면은 조금 비중 좀 줄이셨다가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일선 타면은 비중 확대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주의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고 비중에 대한 조정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일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궁금한 점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미니 강의 준비된 내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새로운 위험 얘기를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러시아의 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이제 애플 쪽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증산을 철회를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대두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가 9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번 9월 달 FOM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이제 변화되는 시기일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 그 변화되는 과도기에는 일단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특성이 늘 있었어요. 항시 이렇게 장세 변화 부분에서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 러시아 핵 문제 얘기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또 영국 쪽에서 너무 이제 큰 감세 법안을 갖다 내가지고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디까지 시장이 빠질까요? 이런 거 예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걸 예상을 하기가 힘들고요. 일단은 달러 안정화가 좀 돼야 되겠죠. 달러가 요즘에 이제 잠깐 달러 차트인데요. 네. 달러 차트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 좀 꺾이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어디에서 꺾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영국 파운드화가 살짝 주춤주춤 거리긴 했어요. 유로화도 어젯밤에. 근데 여기에서는 더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페리어틴 지키고 있지만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달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리죠. 또 이제 그동안에 원달러 환율 올라가더라도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좀 지켜주면서 금융위기 징후는 없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싱가포르, 포르투갈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CDS 프리미엄이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도 지금 올라갈 여지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금융위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금 미국 쪽에 이제 모기지론이 금리가 7%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 그 대출 문제, 부실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대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 얘기들이 지금 대기 중인 것들이 그 악재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다면은 지금은 뭐 어디에서 바닥을 잡을까 이런 거 예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투심, 일단 달러 안정화가 중요하고, 달러가 일단 안정화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달러가 안정화되면서 투심이 일단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투심이 지금은 굉장히 거칠어요. 여차하면 팔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 지금 S&P 500이 지금 슬슬, 저점을 좀 깨고 있습니다. 저는 심하면은 S&P 500 기준으로 3,400까지도 지금 보고 있어요. 3,400이면은 지난 코로나 때, 네. 코로나 이전 때 그 고점이거든요. 심하면 이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 빠질지 이런 거 예상하지 마시고요. 일단 투심이 안정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그 차트에 나타나요. 차트라는 게 심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계시면은 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가 형성이 되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은 계속 관망하시고 그거 하루에 그래도 오늘 뭐 조금이라도 한 3%라도 좀 벌어볼까? 이러고 들어갔다가 금방 10% 물리고 이럴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네. 지금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위험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잠잠해질 때까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 꿀팁들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정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장을 이겨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투자의 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